SK는 정부 정책과 보조하고 있다. 맞죠? 우리가 정부에 반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망합니다. 그 전에 옛날에 뭐 대우라든지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최근에 두산 이런 거 봤을 거예요. 두산 같은 경우도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정부는 어떻습니까? 원전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쪽으로 해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던 그 두산이 휘청거렸어요. 두산중공업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구조조정,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두산은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화답을 한 게 뭡니까? 수소라든지 두산솔루스라든지 그 다음에 두산퓨어셀 이런 걸 통해서 기업 성장의 가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일환으로 풍력 있잖아요. 풍력 쪽으로 사업을 전환을 시킴으로 해서 정부의 컨셉과 지금 맞춰가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두산이 어떻습니까? 기사회생이 돼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SK는 처음부터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SK가 지금 어떻습니까? 기업의 주도권을 지금 잡아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경제연합회도 회장도 지금 현재 SK의 최태원 회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 그래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두산이었었거든요. 두산에서 했었는데 SK에서 지금 현재 경제연합회 회장으로 해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최태원 회장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그런 화두와 정부 정책과 너무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국민주권의 뭐 촛불, 민주주의 실현, 소통, 뭐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그다음 민주적 개혁, 이게 뭐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예전에는 대기업 위주, 돈 있는 사람들 위주,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권 위주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지방, 돈이 없는 사람들도 더불어 잘 사는,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잘 사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도 더불어 잘 사는, 이런 게 지금 경제정책에 딱 포커스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세 번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예요. 내 삶을. 이제 엄마 아빠도 아니고 누가 책임진다 이제는? 나라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돈을 지금 현금 살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돈을 많이 풀죠? 의료보험 이런 것들 다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돈도 많이 베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어떻습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틀입니다. 이분들이.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는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나라도 먹고 살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둘러보는 거예요. 국민을 한번.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민간 경제에 맡겼다라고 하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국민들을 내가 좀 더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이 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사회적 가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4차,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보면은 좀 지역 균형 발전이죠.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선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만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균형 발전, 이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중에서 가장 혜택 본 데가 어디냐? 새만금이에요. 새만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새만금의 지역 뉴딜 사업으로서 어떻습니까? 지역 균형 발전.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 이런 모든 게 새만금에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고, 낙후된 지역 전라북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 전라북도를 어떻습니까? 그 낙후된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성장을 시키는 지역으로 지금 현재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의 밑그림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지금 부분들이. 그 다음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맞죠? 웬만하면 북한하고 싸워야 된다, 안 싸워야 된다? 안 싸우려고 이번에 어떻습니까? 이거 삐라 방지법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북한의 어떻습니까? 김정은의 어떤 신경을 건드리지 마라 이거예요. 괜히 도발을 할 수 있으니까 건들지 말자, 서로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뭐 삐라 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통과가 시킨 게 부분들이 이제 표현의 자유를 누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국정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평화롭게 서로 같이 잘 지내자. 이 부분들이 형제 간에 같이 잘 지내자.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자.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한 거고 나라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어떤 뜻으로 해서 지금 포커스를 갖고 운영하고 있고, 이런 포커스에 맞춰서 지금 거의 다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 볼게요. 최태원 회장은 어떤 식의 어떤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자, 두 가지 마인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경제적 가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돈을 버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돈을 버는 데만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2000년도에 들어서 SK는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그 틀을 마련한 게 2018년도부터 틀을 마련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경영과 ESG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사회적 경영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오잖아요. 기업의 사회적 가치 강조. 뭡니까? 최회장의 화두는 행복하다. 즉 경영의 목적을 이윤이 아닌 구성원의 행복으로 대전환의 계기로 잡게 됩니다. 그냥 기업이 돈만을 따라간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직원들이 다 행복한 회사, 직원들이 그런 회사를 만들고자 어떻습니까?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하면 직원들을 행복하게 만들까? 아니면은 그 SK의 고객들 있잖아요. 고객들이 어떻습니까? 그 SK라는 회사와 함께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돈도 쓰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ESG 경영이라고 있어요. ESG 경영을 제가 여기 ESG가 뭘 이제 압축을 했냐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환경보호입니다. 요거 지금 환경보호예요. environment. 두 번째 S가 뭐냐면 social. 이거는 뭐냐 governance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이니셜을 가지고 ESG 경영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환경 보호와 사회 공헌 그리고 윤리 경영입니다. 윤리 경영. 이게 윤리 경영이거든요. G라는 게 여기 지금 뭡니까? 이거는 E는 environment 사회. 맞죠? 이게 사회죠? 이게 지금 환경이잖아요? 그 다음에 G가 뭐예요? 윤리 경영. 그쵸?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경영의 화두가 되었다. 그래서 ESG 경영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서 환경의 문제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관심과 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등을 기업 경영 활동의 비재무적 요소로서 지금 SK는 사회적 가치와 연계된 실적, 주가, 꿈, 즉 행복을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생존법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결국에 환경 문제를 보세요. 환경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 정부가 어떻습니까? 탄소 중립선을 통해서 2050을 발표를 했죠. 환경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이거는 정부가 너무 바라는 거야. 너네들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지 마라. 사회적 책임이 뭡니까? 이번에 중대재해법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일하는 사람들, 근로자들 편에서 맞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 부분들이 돈만 벌지 말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배구조의 투명성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3%법 해가지고 여러분들 감사 있잖아요. 감사 선임함에 있어서 대주주가 50%든 70%든 3%든 간에 어떻습니까? 감사 선임안에 있어서 3%의 주주권 행사밖에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이 부분들이. 왜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제가 대표가 주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3%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거랑 똑같은 권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감사 선임안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던 게 바로 지배구조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더 투명화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기업들 쪽에서는 상당히 어떻습니까? 내부 정보가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왜? 3%만 가지고 있으면 기업에 들어와서 거기서 내부 정보를 빼가지고 어떻습니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업 성장에 있어서 저희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던 거예요. 이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SK는 그래도 스스로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과 정부가 가지고 가는 그 방향성하고 일치합니까? 안 일치합니까? 너무나도 일치한다는 얘기죠. 맞죠? 그죠? 자, 그래서 구성원의 지속적인 행복 여러분들 SK 경영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성원의 행복이다. 이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분들이 저만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도 여태까지 달려오는 과정 속에서 돈을 보고는 달려왔지만 이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회사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어떻습니까? 더불어가는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생각해보면 SK 경영철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들이. 자, SK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더불어서 이제는 성장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DBL이라고 있어요. 더블 바튼 라인이라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대부분의 회사는요, 경제적 가치가 거의 90%고 사회적 가치가 1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SK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제적 가치가 50%, 사회적 가치가 50%로 해서 똑같이 대등하게 가서 100%를 맞춥니다. 이렇게 경영 이념을. 그래서 이 사회적 가치 50%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돈을 창출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돈을 창출하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SK가 만든 팀앱 있잖아요. 팀앱 있잖아요. 팀앱을 통해서 팀앱을 활용하시면서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게 팀앱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최단 거리도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탄소 배출량도 줄여주고, 차가 안 막히는 쪽으로 이동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을 보호해줄 수도 있고, 어떻습니까? 자동차 사고율도 줄일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가치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팀앱은 돈을 벌죠. 돈을 벌면서 사회적 가치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사회적 가치다. 이분들이. 그냥 돈만 퍼주는 게 아니라 돈을 쓰면서 어떻습니까?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 그리고 돈을 벌면서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 이게 바로 SK의 경영 이념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는 경제 발전에 기여한 물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사회와 더불어 성장한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SK는 ESG 경영을 상당히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환경보호 사회공헌, 그다음에 윤리 경영, 지금 현재 정부와 상당히 지금 보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인데, 최태원 회장은 한번 깜빵 갔다 왔어요. 이분이 깜빵 갔다 오면서 깜빵에서 가장 많이 본 책이 뭔 줄 알아요? 성경책을 많이 봤죠. 성경책 하나 두고 가서 이제 거기서 있잖아요. 책을 많이 보면서 많은 변화를 가졌다 그래요. 이런 어떤 기업 경영의 생각과 이런 부분들도 성경책을 보면서 많은 변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 책 들고 가서 읽을 게 없잖아요. 감옥에서. 그거 읽으면서 성경 박사가 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분들이. 그래서 ESG 그룹 생존 전략 차원이라는 거. 생존 전략. 이제는 예전에 돈만 버는 시대 끝났다. 이제 돈만 벌기 위해서 기업의 이윤만 창출하는 구조로는 이제 힘들다. 이제 어떻습니까? 고객과 함께하고 직원과 함께하고 상생 경영을 하고 윤리적인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떻습니까? 사회와 더불어 함께 가는 이런 회사가 가야 된다. 그리고 회사는 투명한 회사로 가야 되고 지배구조 확실하고 이런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특히 환경 문제의 경우 국제사회가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친환경 부분에 대한 투자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환경 문제에 대한 부분들 맞죠? 이번에 어떻습니까? SK가 RE100을 실현을 하고자 지금 하고 있죠. 그 RE100은 뭡니까? 리사이클이잖아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서 어떻습니까?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기업을 돌리겠다라는 거야. 그 뭡니까? 순재생에너지, 기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나라면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어떻습니까?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는 어떻습니까?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기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게 RE100이거든요. 그걸 100% 나중에 실현하겠다. 먼저 지금 앞서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30대 그룹 총수 ESG 경영 정보량 현황을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ESG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환경보호 사회공헌 윤리 경영이라는 키워드인데 이 키워드를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포털 검색어 구글 뭐 페이스북 이런 데에 이 SK라는 회사와 함께 더불어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여져 있었느냐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제가 여기 이런 키워드를 그러니까 다운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그걸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럼 SK가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잡혔다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게 얼마나 키워드가 많이 잡혔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최태원 회장은 어떻습니까? 5,926건. 알겠죠? 그러니까 뭐 사회에 봉사한다라든지 사회에 기여한다라든지 어떻습니까? 환경에 보호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 SK라는 회사하고 이런 키워드들이 같이 동시에 나와 있는 검색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5,926. 그 다음에 이재용이가 2,272죠. 압도적이지 않나요? 확실하게 SK는 ESG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정부의 마인드하고 어떻습니까?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게 정부와 함께 가는 회사가 됐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습니까? SK를 밀어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SK가 그 정부에 대해서 화답을 한 거고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그 화답을 한 게 어떻습니까? 가장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곳 어디입니까? 새만금에 멋지게 화답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SK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SK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기업의 대기업을 어떻습니까? 주도권을 잡고 갈 거다. 이제는 그곳이 새만금이고, 그러면 그 새만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대세의 흐름이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분들이 역시 확실하게 어떻습니까? 환경, 그 다음에 윤리경영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기업이 SK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SK의 새만금 투자는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결정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자, 지역 균형 발전, 그 다음에 두 번째 친환경, 그리고 다 같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하는 게 SK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맞죠?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새만금과 새만금 주변으로 해서 지역을 성장을 시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어떤 SK가 화답을 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친환경,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친환경, SK는 RE100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든 SK의 모든 계열사들은 어떻습니까? 전기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쓴다. 이분들 100%. 네?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먼저 그렇게 실현하겠다. 그리고 그런 회사에 어떻습니까?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겠다. 다. 이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센터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창업 클러스터는 왜 필요하냐면 어떻습니까? 아까 더불어 다 같이 창업 클러스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창업자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SK 이념 아닙니까? 더불어 가자.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창업하는 많은 기업들 도와주겠다. 그거죠? 정부와 함께 가는 SK의 결정판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보면 창업 클러스터 여러분들, 자, 산단 209의 공동체 역할하는 복합 도서관을 기반으로 융합형 생산권 지원 공장을 통해서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사업기간 20년인데 누적 300여 기업을 유치할 거라고 합니다. 창업 클러스터를 통해서. 많죠? 기업 하나가 먹여 살리는 겁니다. 대기업 하나가 300개 기업을 창업 클러스터를 통해서 유치를 하는 거야. 지원해주고. 이 부분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업 클러스터 창업혁신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이 기대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이분들이. 사업비가 1,000억 원 정도 투자가 되고 뭐 300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사회적 기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센터. 이거 데이터가 앞으로는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다 데이터로 이루어지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처리가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먼저 그거를 선점을 하기 위해서 새만금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유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거를 정부와 코드를 맞춰서 새만금이 화답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가는 방향성에서 SK가 주도권을 잡아가겠다. 이 부분들이. 그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맞죠? 직접 조율 효과 뭐 60억의 기부치, 여기에 무려 1조 9,70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1조 700억 원이. 나왔죠?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세계 최고의 수준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겠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놓게 되면 SK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구글이라든지 외국계 대기업들 있잖아요. 외국계 글로벌 기업들도 당연히 그 데이터 센터에 유치가 가능한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SK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SK를 통해서 많은 첨단 산업을 유치가 될 것이고 그 기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 기업들이 당연히 따라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구글이라고 하는 그런 글로벌 회사까지도 그런 회사가 데이터를 어디다가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쵸?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센터까지도 당연히 새만금에 유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내년부터 쫙 하고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내년에는 올해는 대기업이 뭐 GS랑 SK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내년은 있잖아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내년에 그 마지막 결정판으로 삼성까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년은 이 새만금은 혼돈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 주변 일대는 땅값이 폭등을 할 거예요. 이분들이 이해가 돼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지금이 어떻습니까? 막차를 타기 위한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점일 수도 있다, 없다? 마지막 시점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